정부는 이달 19일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종료를 앞두고 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고심하고 있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생활 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제 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생활 방역입니다.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다면서 이번 주 후반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분들, 예컨대 방역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꼭 강조했던 말이 방금 이제 우리도 들었습니다만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거리두기라든지 예컨대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경계를 푸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경계는 계속 유지하되 가능한 한 일상생활이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생활을 바꿔가는 그 정도의 단계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잘못하다간 또 선발적으로 집단적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 방역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 교수님,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발생되는 환자의 숫자라든지 또는 집단 발생되는 숫자라든지 네. 또는 우리가 감염 동로를 모르는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선 일일 확진 환자 50명은 우리가 중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할 네. 수 있고요. 네. 보통 이 어디서 감염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5% 미만인 경우 5% 미만인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이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집단 발병이 없는 이러한 일일 발생 상태가 1주 또는 2주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네. 생활 방역으로 자신 있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정부는 생활 방역 전환에 대비해서 5가지 핵심 수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면은 3일에서 4일 휴가, 3, 4일 휴가, 또 사람과 사이의 두 팔 간격 유지 등 뭐 몇 가지 주요 내용이 있죠. 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아플 때는 집에서 쉬세요. 한 3, 4일간, 특히 열이 나거나 인후통이 있을 때는 집에서 3, 4일간 쉬시는 게 좋고 생필품을 사거나 정 필요할 때만 외출하시고요. 여기에는 물론 그 각 기업체의 사업주들의 협조가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은 두 팔 간격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한 팔을 펴면 이게 보통 50cm 정도 됩니다. 네. 두 팔 간격이라면은 1m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악수라든지 어떤 지나친 스킨십도 자제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2번 환기, 아침 저녁으로 각 가정에서는 최소 15분씩 하루에 2번 환기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30초 손 씻기, 이거는 코로나가 유행하건 안 하건 늘상 지켜야 되는 덕목임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침을 하실 때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을 들어가지고는 옷 위에 이 팔꿈치에 대고 기침을 하시는 게 나와 내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몸은 여러 사람과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한다고 네. 하더라도 항상 마음만은 따뜻하게 이웃과 함께 한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